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우리가 conclude라는 새로운 단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또 다른 단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쌤, 왜 저런 걸 띄워 놓으셨어요? 뭐예요?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냐면 Claudere Supremum Diem 이렇게 읽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서 고전 라틴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추정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앞에 보면 Claudere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 diem이란 말은 아마 Carpe Diem이라는 라틴어 그 문구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Diem이 day예요. 날입니다. 보통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쓰면은 보통 오늘이란 뜻으로도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he day, 오늘 기준에서 the day는 보통 오늘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supremum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게 이제 라틴어 사전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들 중에 정말 많은 상당수가 기원을 찾아보면 라틴어 그리스어가 진짜 많거든요. 얘도 영어에 그 super 이런 거 있죠. supreme 이런 단어들 다 여기서 나왔어요. supremus라고 해서 supremus는 라틴어의 형용사인데요. 맨 위의, 정상의, 가장 높은, 맨 뒤의, 맨 끝의, 최후의, 아무튼 끝입니다. 끝. 무언가의 가운데 말고 최후, 최상 이런 식으로 끝이에요. 끝. supremus 요거를 이제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라틴어는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supremus 그대로 쓰지 않고 supremum 이렇게 바꿔야 요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얘네구나 이런 식으로 문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진 당연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재밌네 계속해봐 이 양반아 이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굳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배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conclude. 그쵸?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이 핵심입니다. 이 claudere 라는 말은 닫다, 그러니까 문을 닫다 할 때 그 닫다 있죠. 그게 claudere입니다. 그럼 supremum diem 이거는 뭐뭐를 목적격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오늘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supremum diem 그러면 맨 끝날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시간이니까 보통 이 날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 시간적 흐름이니까 최후의 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뜻이에요. 저기 supremum diem이라는 게. 그럼 최후의 날을 닫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볼까요? 짜잔, 보시죠. 자, Claudere Supremum Diem을 제가 밑에 한국어로 번역을 써놨습니다. 그럼 닫다, 마지막 날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살다가 제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당장 내일 죽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우린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제 삶의 마지막 날을 닫으면 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옛 로마인들이 표현하던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되게 멋있죠? 시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문을 닫는다. 그러고 관뚜껑을 덮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다. 확실히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낭만이 있어요. 뭘 죽는데 그렇게 그거를 아름답게 굳이. 그 로마 문화 보면은 시 같은 거 보면 삶에 대한 예찬 라비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얘네가 좀 그렇습니다. 낭만 감성들이. 그걸 이제 이탈리아 애들이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누가 울고 있으면 눈에서 보석이 떨어지네요 이러고. 자, 어쨌든 이거 굳이 왜 말씀드렸냐면은 원래 클라우데레가 닫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같은 어원을 가진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는 close가 있습니다. 문을 닫는다 할 때 그 close랑 얘랑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냥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인간들이 저런 단어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로마로 가고 하나는 영국 섬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분화된 건데요. 그러면 닫는다라는 뜻이 기본이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이 conclude는 이 claudere를 약간 응용한 단어입니다. 그럼 얘가 뜻이 과연 딱 하나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닫는다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가능한 걸 보니 되게 여러 가지 뜻으로 conclude가 쓰이나 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영한사전에서 conclude라는 단어의 정의와 예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영어사전에 conclude를 쳐서 지금 옥스퍼드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뜻이요. 그러니까 최소 3개로 되어 있네요. 결론을 내리다, 그 다음에 끝나다, 끝내다, 맺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게 닫다라는 그 이미지와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논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마무리합시다 하고 딱 그거를 닫는 거. 그 논의라는 거를 어떤 하나의 물질적으로 보면은 물체 같은 걸로 추상화해보면 그거에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서 그거를 끝내고 더 갈 수 있는 여지의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결론을 내리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나머진 더 쉽죠. 뭐 끝나다, 끝내다, 맺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직접 예문을 좀 보면, 자, 이런 거 보세요. What do you conclude from that? That, 그것, from으로부터 what, 무엇을 do you conclude? 결론 내립니까? 즉, 그것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격식이라고 써 있는데, 격식이라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글이나 정중한 상황에서 쓰는 경우를 보통 격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오히려 이런 걸 많이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예, 쌍스러운 영어 배워서 뭐 하려고요, 그쵸? 격식 있는 거 배우는 게 좋죠. 자, 그래서 Let me make just a few concluding remarks 이렇게 나왔는데, remark라는 말은 어떤 발언, 언급,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언이 참 어땠다라고 할 때 his remark was 라든가 her remark was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concluding 이거는 뭐냐면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든 거예요. 즉 끝맺는 이런 식이죠. 그렇죠? 끝맺는,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식의 뜻을 가진 형용사 역할을 해서 remarks라는 명사 앞에다 붙여서 끝내는 말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딱 마무리 말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쓴 것도 보세요. He concluded. 그는 끝맺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자동사처럼, 그쵸? 그냥 끝맺었습니다. 뭔지는 그냥 맥락으로 아는 거고, by wishing, 뭐뭐를 바라면서, 뭐뭐를 바람으로써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죠. 협정이나 조약을 맺다, 체결하다. 이런 거는 아마 역사서나 정치 이런 관련 맥락 그런 글을 보시다 보면 독해로 심심치 않게 아마 마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y concluded a treaty. treaty가 이제 조약 같은 거죠. With Turkey 이렇게. 그다음에 a trade agreement. agreement가 이제 물론 agree가 동의하다라서 agreement가 동의란 명사가 되지만 보통 양자 또는 다자가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나 상거래에서는 협상이나 협약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trade agreement니까 무역 협정이라고 되어 있고, a trade agreement was concluded. 수동태네요, 그렇죠?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이 녀석은요 교재 189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빈칸이 안 뚫려 있고 그냥 예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빈칸을 뚫어서 수업 자료로 만든 거고요. 이 수업 자료는 바로 아래 이 다운받는 링크가 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미리 요거 다운받으시고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 한국어로 좀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어도 한번 저기다가 꼭 써보시는 거 제가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걸 다시 플레이하시면 매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한번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들어갈 단어는 이제 당연히 오늘의 단어가 conclude니까 그걸 넣는 게 과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얘를 넣어보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그쵸? 자, 제가 이제 영어 공부 공략집이라는 이 책을 내고 지금 엄청난 반응을 받았어요. 전자책 이 세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판매 부수와 그 다음에 각종 이메일과 DM 연락을 통해서 이 열기를 실감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독해를 잘한다는 착각이 있다. 네, 이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언어의 우주에서 유쾌하게 항해하는 법이라고 신견식님이 지으신 건데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0개 언어를 독해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좀 저런 분들에 비하면 허접한
배우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위대한 착각이라는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희 님이 지으셨는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라는 곳에서 대학원 다니셔서 거기서 교육학과 상담학을 또 수료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국, 홍콩 그리고 한국을 오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뭐 한 12번 정도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완전히 전 세계의 다문화를 접하면서 자란 약간 지구인이죠, 지구인. 세계 시민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한국인들이 영어 회화에 비해서 독해를 잘하는 건 맞다.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워낙 못하니까요. 근데 독해 실력이 전 세계에서 몇 위쯤 되냐, 이거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원서 제대로 똑바로 독해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진짜 너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영어 좀 한다 이런 사람들, 제가 저도 짬이, 그쵸? 강남 바닥에서 10년 영어 산업에서 해먹었고, 또 영어로 그 이상 또 10년 이상 또 아무튼 한 20년 짬으로 얘기 드리면, 영어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번역 독해 못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좀 보면서 너무했다, 야, 너무했다 이럴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를 굳이 왜 말씀드리냐, 진짜 영어 실력을 알려면 요런 거를 잘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Let's conclude the meeting and continue tomorrow.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저거를 딱 보고 대충 뜻만 알면은 그건 영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저는 그 예전부터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어쩌다 그래도 나왔어. 상위 0.1% 학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인 게, 분명히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다면 당신은 모르는 겁니다. 우와,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디어를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던 여러분은 그 주제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제 신조였습니다. 저 대학 시절부터, 한 20대부터 이거를 교수님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니까 저 양반은 맨날 잔소리 영어로 하시죠, 물론. 막 짜증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이 원조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If you can't explain it simply,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면 네가 네 말로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또 그 리처드 파인만이 또 얘기했죠. 나중에. 요건 또 어떤 블로그를 제가 살짝 띄운 건데, 이게요, 리처드 파인만이 한 토론회에 갔다가 느꼈던 감정을 나중에 이제 구술해서 이제 그 자서전 형식으로 누가 대신 써서 이제 출판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만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만한 바보.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해. 아이고, 이럴 수가. 보통 바보는 나쁘지 않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바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산 지는 되게 오래됐고, 아무튼 다 합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Let's conclude the meeting and continue tomorrow. 이러면은 오케이, 자,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라 그러면, that's English. 이걸 느끼면 된다, 이렇게. 그럼 아니, 지 모국어가 한국말이면 그거를 느꼈다는 얘기는 거의 내가 이 몸으로 재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 모국어로 번역을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해. 아니야, I have an English brain. 난 영어로 된 뇌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영어 공부 공략집 책 내고 나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장을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쭉 보는데, 여전히 허황된 소리들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무슨 뇌가 계속 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공부해 본 적도 없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가, 여러분, 자, 이거를 한국어로 한번 해보면, 뭐라고 하면 딱 좋겠어요? 여기에 고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쵸? 이거는, 요게 지금 요걸로 표현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놀래요. 한국말인데, 한국말 문법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곧 한글날도 다가오는데요. 한글날은 제가 또 한글날 특집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딱 괜찮죠? 제 생각에는 마치나 아니면 마무리하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어야 돼요. 그렇죠? 마치다, 마무리하다에 end라는 접속사가 영어에는 이렇게 따로 한 단어가 있지만 우리는 뒤에 이제 약간 조사처럼 고라는 말로 딱 붙였으니까 여기까지 형광펜 칠하면 사실 모르는 거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이제 이게 드러나죠. 적나라한 자신의 실제 객관적 실력이.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이게 정확하게 딱 요렇게, 요 말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 고는 사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내가 분간이 안 가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니 이 정도 단어 요 정도 단어 누가 몰라요. 그쵸? 아니 누가 미팅 컨티뉴 투마로란 단어 누가 뭐 렛츠도 누가 몰라. 그러니까 대충 얘 뜻만 알면 그냥 이렇게 보면 넘겨짚기 할 수 있다니까요. 넘겨짚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단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들에 쫙 등장하는 겁니다. 독해지문 같은데. 그럼 막 또 헛소리 하죠. 독해는 죽은 영어야. 막 문법 다 필요 없어. 막 오로지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막 그러면 뭐 글은 의사소통이 아니고 뭐 일기장이니?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좀 애매한 사람들이 문법과 독해를 피하려고 또 영작도 마찬가지고 이 피해야 자기가 이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진짜 괴물들 제가 아까 잠깐 책 소개도 해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엄청 까요. 이런 거 막 어설프게 외국물 먹고 온 자들 뭐부터 시작해서 명예 미국인들 막 그냥 소행만 배웠어. 영어를 배우는데 막 이런 애들 엄청 깝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좀 이렇게 영어를 멋으로 배우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좀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살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번 됐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는 보세요. 자, 그녀는 주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뭐로, 제가 그때 뭐라 했나? 뭐뭐로. 그러니까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란 뜻의 그 로에 가장 가까운 게 영어의 전치사 중에는 with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요? a quote. 좀 요 단어가 나왔죠. 요게 이제 뭐냐면 이 quote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면은 뭐뭐를 인용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인용이나 인용구도 됩니다. 명사로 쓰면. 그래서 이 a quote가 인용구 이 부분이고요. from, 뭐뭐로부터 나온, 어디에서 발췌한 인용구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from이라고 썼는데 한국어에서 이런 말 표현 방식이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a famous poet이니까 어떤 한 유명한 시인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시인으로부터의 인용구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죠. 어떤 한 유명한 시인의 인용구 이렇게. 그래서 한국어로는 저 from이 의라고 표현이 된 거죠.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영작을 한다면 저 자리에 저거를 쓸 수 있느냐. 이걸 쓸 수 있으면 완전 실력자죠. 보통 요 뒤에다가 요거 찍겠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쓸 텐데 물론 그렇게라도 쓰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실력은 언제 드러나냐? 글. 그 사람이 영어로 글을 썼을 때 엑스레이처럼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영어로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영어로 글을 잘 쓴다라는 거예요. English composition.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국내의 많은 학자, 철학자, 지식인, 당대 이 대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어차피 글이다. 실력은 글 보면 알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her speech니까 그녀의 연설이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는 그러면 아니 과거형을 쓸까 현재형을 쓸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현재형, 과거형으로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고 s는 붙여주는 sense.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말은 사실 연설을 마무리한다, 마친다, 끝맺는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어로 끝맺다의 요 선어말어미라는 는이 들어가서 이제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이죠. 자, 그러면 끝맺는다. 자,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요? 이게 원래 이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문법으로 뭐라고 배웠죠? 문법 배울 때? 이렇게 많이 배웠죠? 단순 현재. 단순 현재는 영어의 simple past란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거는 보통 늘 그러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규칙, 반복, 일반적, 뭐 자명한 사실, 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많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 생각해 보면은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늘 그러한 게 뭐예요? 규칙, 반복, 진리, 자명한 사실. 그쵸? 늘 그러한 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 말은 사실상 어떤 말에 가깝냐면은 She concludes her speech with a quote from a famous poet. 항상 연설을 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매번 어떤 한 유명한 시인의 어떤 한 인용구를 써서 끝맺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다가 이제 the quote나 the famous poet 그러면 자기가 인용하는 시인도 딱 한 명, 그 다음에 인용구도 딱 하나 있는 거죠. 특정한 게. 근데 그게 아니고 저기서는 매번 다른 시인의 다른 인용구를 쓰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과거형을 쓸게요. 이렇게 concluded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왜? 끝마쳤다. 또는 아까 끝맺는다로 했으니까 끝맺었다. 그렇죠? 선어말 어미 과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끝맺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끝맺다의 시제를 표현하는 ot이 들어가서 영어로 치면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단순 현재가 되게 철학적입니다. 단순 현재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기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라는 게 되게 초상적인 개념이에요. 뭐가 현재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물리학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사실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나왔습니다. 3번. 자, 볼까요? I 하고 빈칸 나와 있죠. From your expression. 자, your from이 여기서는 이 에서란 말에 가까운 거고요. Your expression. 이게 당신의 표정이죠. 자, 오케이. 자, 이것도 제가 한번 현재형, 과거형 둘 다 해볼게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됩니까? conclude. 이렇게. 그럼 지금 요거 현재형 썼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는 과거형 가볼게요. concluded.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둘 다 한번 맞춰봅시다.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from your expression 이 말이 사실 요 자리에 약간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clude의 직접적인 목적어라고 하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 아마 that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정말 무수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 that이 바로 뒤에 절이 따당 들어가세요. 이제 절과 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You're not pleased with. 그럼 뭐뭐로 네가 기쁨을 느껴, 뭐뭐로 네가 기쁘지 아니하다, 만족하지 아니하다. please는 원래 누구를 만족시키다라는 타동사라서 네가 만족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뭐뭐로란 뜻이 여기 붙었고 the news, 그 뉴스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 소식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그 소식에 만족하지 않다 라는 게 이거고, 그거를 하나의 약간 인용하듯이 요렇게 해서 하나의 명사처럼 목적어로 쓸 수 있도록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한국어로는 사실은 요렇게밖에 쓸 말이 없죠. 않다는 이렇게. 그게 얘입니다. 요렇게 색깔로 제가 표시했어요. 그러고 만약에 현재형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당신의 표정에서 당신이 그 소식에 만족하지 않다는 하고 마친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맺는다, 끝맺는다. 무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린다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내린다 요렇게 쓰면은 물론 이상하진 않은데
뭔가 약간 무슨 법정에서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그쵸? 그죠? 피고의 표정에서 피고가 그 소식에 만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탕탕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아마도 여기다 제가 쓸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또 이렇게 되겠죠. 자, 뭐 둘 다 틀린 건 없어요. 예, 제 생각에는 3번이 이 두 번째 거가 그래도 좀 일상에서 쓰면 쓸 수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을 때 네 표정 보니까 네가 좀 그 소식 듣고 별로라고 그때 내가 결론 내렸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쓸만하고 3번은 약간 이 위에 3번은 약간 어디 끌려가신 분한테 하는 말 같아요. 예.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딱 이걸 보니까 방금 위에 3번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나왔죠. 요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 뭐라 그랬어요? 요거고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 더 많은 연구가 need가 뭐뭐를 필요로 하다. 근데 수동태로 썼으니까 필요된다. 근데 과거형이니까 필요되었다죠. 그쵸? 근데 이제 한국어는 그냥 필요하다라고 그냥 쓰죠. 필요된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필요하다란 말로 그냥 연구가 필요하다.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바로 서술할 수가 있죠. 근데 영어의 need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고 는 하고 여기 자 요거 보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을 내리다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가면은 결론을 내린다,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요, 애지간하면 시제가 보통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는 약간 시제 일치의 강박에 빠진 언어라서 보다 보면 약간 얘네들 이거 병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이 병자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렸다. 괜찮죠,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the conference 그 회의라기보다 이 the라는 거의 역할은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딱정 지은 어떤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the가.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 회의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the conference 이렇게 얘기하면 저번에 그 회의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야 지금 이 회의, 그러니까 this conference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the conference라고 해도 알아듣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 이 회의는 하고 will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th 뭐뭐로 뭐뭐으로 나오셨네요. 하고 a panel discussion. 패널 디스커션이 패널 디스커션이죠, 그렇죠? 우리 외래어로 뭐 흔히 쓰는 패널이 한국말로 딱히 뭐가 있나 싶어요, 지금. 갑자기. 뭐, 관객? 모르겠어요. 방청단? 아무튼. 자, 그래서 will,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conclude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회의는 패널 토론으로, 그냥 이때는 그냥 되게 쉽게 하면 되겠다. 끝날 것이다. 그렇죠. 끝날 것이다. 그렇죠. 뭐 이거 말고 딱히 전 떠오르지가 않아요. 끝을 맺을 것이다. 뭐 그래도 되는데 뭐 굳이 뭐 그렇죠.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will이 들어갔죠. 이 will이 맡고 있는 역할은 뭐뭐 할 것이다. 사실 요게 will에 가깝고 conclude는 끝나다죠.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렇죠. 이거 구분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한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립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한 글자로 만들어 쓰는데 한때 한글을 이렇게 쓰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한 1950년대부터 60년대 이때쯤인데 그냥 이렇게 이거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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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쓰자. 알파벳처럼, 영어 알파벳처럼 그쵸?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안 쓰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국어 국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데서 설명드리긴 그렇고 그냥 조선어 학회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이 철자법, 그죠? 맞춤법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걸로 결국은 끝났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건 결국 안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대강적인 그런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설명을 똑바로 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면 사실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안 나대잖아요. 그렇죠. 국어 국문의 역사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영어는 하도 나대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가끔 쓴소리 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이거 직장으로 치면 대리밖에 안 되는 놈이 뭘 영어는 이렇게 정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책과 그 전문 분야를 마스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나 책을 쓰려면 본인이 대략 그 업계 그 분야에서 몇 년은 일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봐도 최소 5년, 10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막 10년, 20년 연구한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뭐 그냥 1, 2년 공부한 애들 그 초보적인 이상한 검증 안 된 지식들이 인터넷에 하도 굴러댕기니까 그 학습자들이 힘든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일부러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거 가끔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덜 만들겠죠? 제가 이걸 굳이 얘기 왜 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좀 나눠서 표시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끝내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괜찮죠? 예, 이렇게 쓰면은 이런 거 할 땐 좋겠어요. 표시할 때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끝 하고 내다가 아니고 바뀌었어. 이 부분이 will 같아. 아 그렇군. 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예. 그러나 제가 함부로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깝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국어국문학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보면 제가 얼마나 헛소리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상 국어국문이 아닌 영어 영문 언어학 전문가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실무를 대략 10년을 해본 자, 공식적인 자격증과 학위가 있는 자들의 말을 많이 믿는 지극히 상식적인데 말도 안 되게 이걸 강조해야 되는 현 세대에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